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하나가 지금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 내놓은 발언, 바로 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자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몇 번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정보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새로운 어떤 혁신 첨단화의 세 번의 큰 산을 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산업이 유치 산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습니다. 독재를 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식한 독재자가 한 경우와 영특한 독재자가 한 경우. 독재가 무식하게까지 하면 그 나라는 부패만 하고 발전을 못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우리는 산업화를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독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것을 국가의 방향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김대중,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유치산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독재를 했던 나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무식한 독재자가 하는 경우와 영특한 독재자가 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는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집권여당 당대표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재의 똑똑한 독재와 멍청한 독재가 따로 있을까요? 독재는 그냥 독재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을 고문하고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가던 그 시절이 스마트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종신 집권할 수 있게 만들고 긴급조치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하게 만든 그 시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데요.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사법살인을 당했던 그 역사를 스마트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냥 개소리인 겁니다. 더 씁쓸한 건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김민석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1980년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학생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가 거리에서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엄철폐 독재타도였는데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온몸으로 맞섰던 그 군부독재의 뿌리가 바로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그 독재자를 스마트했다고 평가한다는 건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청춘과 신념을 배신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의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것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과 독재라는 통치 방식 자체에 우열을 매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여당 지도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독재자를 스마트하다고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언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그가 그린 대한민국 발전사의 계보인데요.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정보화, 그리고 곧바로 이재명의 첨단화라는 흐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존재해야 할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민주당의 정신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시대를 통째로 건너뛰고 곧바로 현 정부로 점프하는 이 서사.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의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 과거의 자신의 과오마저 편집해버리는 정치적 계산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노무현을 배신했던 변절자가 문재인을 반명으로 몰아세우며 민주당의 역사마저 송두리째 삭제하려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은데요.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말과 글로 설득하고 타협하며 새로운 합의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가능성의 예술이자 말로 하는 예술로 불립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무력이 아닌 대화와 수사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학생운동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지금의 권력 구도에 맞춰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당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민주화의 역사와 희생당한 이들의 아픔을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스마트한 독재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언론과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독재란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가장 큰 대가가 될 텐데요.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본을 잊은 정치인에게 우리는 결코 관대해서는 안 되는데요. 앞으로 이 발언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십시오.